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 대출 규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규제 대상에 대한 보증부 전세 대출이 모두 막힌 가운데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고 실적을 발표한 41개사의 연결 기준 작년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 54조 1,45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2.8% 웃돌았습니다. 실적의 전망치를 가장 크게 웃돈 기업은 삼성생명으로 107억 원 영업 손실이 예상됐지만 1조 2,526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2.3% 상회했는데 특히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3% 증가하면서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철광석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기대치보다 32%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은은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전망, 국내 금융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 신종 코로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오는 3일 춘제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하는 만큼 주가가 개장과 함께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개장한 대만 자취한 지수도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하루 만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공동 전선 구축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진그룹의 위기 상황을 현재의 경영진이 개선할 수 없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원태 회장을 몰아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주주가 공동 보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은 32%가 됐습니다. 조 회장 측 지분은 우호 세력인 델타항공 등과 최근 갈등을 빚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여동생 조현민 전무까지 다 합쳐도 33%입니다. 3월 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 회장과 공격에 나선 조 전 부사장의 표대결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LG U+가 5G 시너지 창출을 위해 두산과 손을 잡았습니다. LG U+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드론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 드론 관제 영상 서비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은 지금까지 기존 20-30분에 불과한 드론 비행 시간을 2시간까지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양사는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방위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역대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10일 용산구 독서당로 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3월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 8,880억 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입니다. 앞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수주전을 벌였는데 이번 재입찰에도 이들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보호 1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배당금을 3,538억 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2010년부터 10년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이 10년간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 액수는 지난해 4,900억 원 규모로 전년에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0년간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며 벌어들인 배당금은 3조 5,007억 원으로 2조 원대인 이 회장 일가의 금액보다 약 1조 원 더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총 배당금 9조 6,192억 원 중 57%, 5조 4,800억 원 정도는 외국인 주주가 갖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방산 부분 수조 2조 2천 원대를, 정보통신기술 부분은 5,45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분을 합치면 성장폭이 50%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치명적인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성명을 통해 닭 7,850마리가 있었는데 이 중 4,500마리가 감염돼 죽었다며 지방당국이 발병 이후 17,000마리의 가금류를 폐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사모 전문 운용사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과 메자닌 자산투자, 대방형 펀드 운용 등이 펀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3대 위험 요인으로 진단됐습니다. SK에너지는 1조 원을 투자한 저유향후 생산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준공하고 3월 말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